만약 여러분이 한밤중에 이미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가족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첫 반응이 어떨까요? 공포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질 나쁜 장난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런 기막힌 일을 겪은 대구에 사는 68살 정미자 씨의 사연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오래고 딸은 멀리 시집보내 조용히 살던 그녀. 하지만 어느 날 자정 죽은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평온했던 노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음성 사서함에 남겨진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지만 그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집이 위험해. 누군가 당신들을 해치려 해. 이것은 과연 저승에서 보내온 경고일까요? 아니면 첨단 AI 기술을 악용한 악랄한 사기극일까요? 죽은 가족의 경고와 눈앞에 보이는 사위의 효심이 충돌할 때 어머니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가족애가 치밀하게 설계된 덫으로 변했을 때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어떻게 진실을 파헤치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켜냈을까요? 오늘의 사례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그 결말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 이제 정미자 씨의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정미자 올해 68입니다. 대구 칠성시장 입구 근처에서 작은 두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만 32년을 장사했네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콩을 불리고 두부를 만들어 판 돈으로 2층짜리 상가 주택도 올렸고 남매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제 남편 용식 씨는 목수였습니다. 7년 전 심근경색으로 억소리 한 번 못하고 급하게 저 세상으로 갔지요. 그 양반이 가고 나니 이 넓은 집이 유독 텅 비고 크게만 느껴지더군요. 벽에는 남편이 젊은 시절 기능 경기 대회에서 탔던 상장들이 아직도 걸려 있는데 이제는 다 전생의 일만 같습니다. 지금 제 유일한 낙이자 걱정거리는 서울로 시집간 딸 지은이입니다. 지은이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인 김진우 서방은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입니다. 일도 잘하고 딸아이도 행복해 보이니 친정 엄마로서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날 밤 모든 것이 뒤집히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가게가 유독 바빴습니다. 온종일 일하고 파김치가 되어 밤 10시가 조금 넘어 잠자리에 들었지요. 한창 자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울리는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더듬거리며 전화기를 집어보니 새벽 12시 47분이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번호를 본 순간 저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외우고 다녔던 번호. 바로 우리 남편 용식 씨가 쓰다 정지시킨 지 7년이나 된 그 번호였으니까요. 손이 벌벌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감히 받을 엄두가 안 났어요. 액정에서 깜빡이는 그 이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벨소리는 한참을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곧바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자 딸아이가 울음 섞인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받았어, 아빠. 아빠 옛날 번호로 전화 온 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헛것을 본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 엄마도 봤다. 무서워서 못 받았다.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받았어, 엄마.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치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리더니 나중에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왔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딸아이는 곧바로 그 음성 파일을 저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파일을 여는 데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듯한 잡음 사이로 아주 짧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40년을 듣고 살았던 약간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우리 남편 용식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엄마한테 전해라. 집에 위험이 닥쳤다. 누군가 너희를 해치려 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저는 귀신 타령보다는 현실적인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겁에 질린 딸을 달랬습니다. 지은아 엄마 말 잘 들어. 요새 보이스피싱 놈들이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린다더라. 이거 분명 AI인가 뭔가로 목소리 조작해서 노인네들 등쳐먹으려는 수작일 거야. 절대 겁먹지 말고 믿지도 마라 알겠지. 하지만 엄마, 그 목소리는 하지만은 무슨 하여튼. 넌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이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그 음성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사기일 거라고 확신하면서도 도대체 목적이 뭘까 싶었습니다. 두부 장사나 하는 늙은이한테 뺏어갈 게 뭐가 있다고 우리 가족을 해코지한다는 건지.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카톡하고 울렸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지우려다 홀린 듯 열어보니 발신인은 용식이라고 저장된 그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짧은 암호 같았습니다. KB국민은행 대구지점 대여금고 8071. 그 순간 누군가 망치로 제 심장을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KB국민은행 대구지점은 남편이 생전에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이었고 뒤에 적힌 숫자 880721은 제가 죽었다 깨나도 잊을 수 없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1988년 7월 21일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와 죽은 남편 말고는 기억할 리 없는 날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일은 종업원에게 맡기고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신분증과 도장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제 남편 김용식 씨가 생전에 여기서 대여금고를 개설했는지 확인 좀 해주이소. 직원이 전산을 조회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미자 고객님? 김용식님께서 12년 전에 소형 대여금고를 개설하셨네요. 당시 배우자분을 공동사용자로 지정해 두셔서 지금 바로 여실 수 있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나 몰래 뭘 숨겨둔 걸까? 차가운 금속 냄새가 나는 대여금고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열쇠와 은행 직원의 마스터키를 꽂아 육중한 금고 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이나 땅 문서는 없었습니다. 그저 붉은 융단에 쌓인 묵직한 골드바 12개와 누렇게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익숙한 악필로 내 사랑하는 아내 미자에게 라고 적혀 있었죠.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자야,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울지 마라. 내 평생 나무 만지는 일만 하느라. 당신하고 애들한테 호강 한번 제대로 못 시켜준 게 마음에 걸린다. 내가 먼저 가면 당신 혼자 고생할까 봐 그동안 목공일 하면서 푼푼히 모은 비상금을 금으로 바꿔 여기 넣어뒀다. 알다시피 금이 제일 안전하잖아. 이건 당신 노후 자금이다. 급할 때 써라. 애들 주지 말고 꼭 당신을 위해 써. 그리고 미자야, 당신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다. 특히 우리 딸 지은이한테는 꼼짝도 못하잖아. 내 말 명심해라. 남을 해칠 마음은 없어야겠지만 남을 막을 마음은 꼭 있어야 한다. 해인지심, 불가유, 방인지심, 불가무. 사람 너무 믿지 마라. 차가운 골드바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영감택이야. 이걸 왜 이제야. 금괴와 편지가 든 상자를 안고 멍하니 은행을 나오는데 햇살이 어지러울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그 번호였습니다. 봤지, 거짓말 아니야. 우리 집 정말 위험하다. 딸한테 전화해. 그 순간 귀신은 없다고 믿어왔던 제 신념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라. 너랑 김서방, 요즘 무슨 일 있나? 돈 필요해.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딸은 제 추궁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실하고 유능해 보였던 제 사위 김진우가 최근 들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다니던 대기업을 반년 전에 갑자기 그만두고 친구들과 정부 지원을 받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며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위는 변했습니다. 매일 밤 서재문을 잠그고 누군가와 은밀히 통화하고 인기척이 나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보던 카드 명세서도 전자 청구서로 돌려놓고 딸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요즘엔 화도 잘 내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딸의 울음 섞인 하소연에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치고 있는데 또다시 그 유령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잠시 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다급하고 엄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자야, 김진우, 그놈 사업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놈 지금 불법 도박에 미쳐 있어. 해외 사설 토토 사이트에 빠져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 놈 지금 돈줄이 막혀서 우리 집 그 상가주택 노리고 있다. 절대 어떤 서류에도 도장 찍어주면 안 된다. 뚝!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녹음 파일을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이 없는 틈을 타 서재를 뒤져
증거를 찾으라고 시켰습니다. 딸의 연락을 기다리는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3일 뒤 지은이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 잠긴 상자를 부수고 찾아낸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어지는 사진들은 68 먹은 노인네가 감당하기엔 너무 끔찍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사업 계획서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마카오 카지노, VIP 카드, 각종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에게 쓴 차용증 복사본이 수두룩했습니다. 5천만 원, 1억 원. 대충 합쳐봐도 12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검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습니다. 딸이 찍어보낸 수첩 내용에는 우리 집 제가 평생 일궈온 그 상가 주택에 대한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타깃 대구시 북구 2층 단독주택, 소유주 정미자, 시세 약 15억 원, 단점 소유주가 깡가남, 장점 딸을 끔찍이 아낌, 유일한 공략 포인트. 그 밑에는 빨간 볼펜으로 집을 뺏기 위한 시나리오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신탁 유도 장모를 설득해 수익자를 지은이로 돌린다. X 표시 장모가 눈치가 빨라 실패 확률 높음, 소유권 이전, 서류 위조 장모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함, 법적 위험 큼, 조력자 필요,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빙자 정부 보조금을 핑계로 서류 더미에 처분 위임장을 끼워 넣어 서명받기. 그 글을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난달에 사위가 정말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었거든요. 장모님, 요즘 나라에서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수천만 원씩 지원해 준대요.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그때 제가 글씨가 너무 작고 복잡해서 아이고 골치 아프다. 나중에 하자 하고 미뤘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때 도장을 찍었더라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 무서워 죽겠어. 딸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우리 모녀는 끝장이니까요. 지은아 정신 똑바로 차려. 사진 다 찍었으면 가방 원래대로 돌려놔. 김서방 눈치 못 채게 아무 일 없는 척 연기해. 알겠나?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생각나는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고향 선배이자 은퇴한 강력계 형사였던 최 반장님입니다. 최 반장님은 제가 가져간 사진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자 씨,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야. 여기 봐. 이놈이 노리는 건 처분 위임장이야. 이거에 도장 찍히면 미자 씨 집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 법정 가도 골치 아파져. 그럼 어쩌죠? 당장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 확실하게 올감해야지. 놈이 꼼짝 못하게 퇴로를 다 막아버려야 해. 최 반장님은 저를 데리고 하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2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 등기가 올라가면 제 집은 누구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 잡힐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인감보호 신청. 제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제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절대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감도장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또다시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놈이 포기 안 할 거다. 박 씨를 찾아갈 거야.
박 씨는 남편과 목공소에서 일하던 제일 친한 동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가끔 채소거리를 들고 와 저를 챙겨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설마 그 착한 박 씨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씨의 목공소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본 박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서방, 최근에 우리 사위 김진우가 찾아왔었지? 박 씨는 제 눈을 피하며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위가 찾아와 현금 100만 원을 쥐어주며 장모님이 건망증이 심해 중요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그런다며 남편이 맡겨둔 옛날 도장과 서류가 든 철 가방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돈 욕심과 사위의 그럴싸한 효자 연기에 속아 넘어가 그 가방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박 씨를 나무라는 대신 사위와 있었던 일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모두 진술서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협조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정 형사는 증거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여사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예비 혐의 등으로 수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잠복할 테니 결정적인 순간을 잡읍시다. 일주일 뒤 아침 일찍 두부를 막 건져냈을 때였습니다. 가게 셔터가 거칠게 올라가더니 사위 김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노문. 여느 때처럼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신청서요. 제가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왔어요. 오늘 마감이라 빨리 도장 찍으셔야 해요. 노미 서류 뭉치를 제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닦은 뒤 작업대 밑에서 미리 준비해둔 투명 파일 하나를 꺼내 놈의 서류 옆에 툭 던졌습니다. 어제 등기소에서 떼온 코럭 처분 금지, 가처분 카기, 빨간 글씨로 박힌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문서를 본 사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안색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게 뭡니까?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도박빚 12억 막으려고 내 집 삼키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처음엔 연금 핑계 대다가 안 되니까 이번엔 가짜 서류 사이에 위임장 끼워 넣으려고 했지. 그것도 안 되니까 죽은 내 장인어른 친구 박 씨까지 꼬드겨서 옛날 도장 훔쳐갔잖아. 제 말이 비수처럼 꽂힐 때마다 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말해줬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본색이 드러난 김진우는 갑자기 표정이 악귀처럼 변하더니 가게에 있던 무거운 나무 의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곱게 도장이나 내놓을 것이지. 그가 의자를 내리치려는 찰나 경찰이다. 꼼짝마. 구석에서 국밥을 먹고 있던 남녀 손님이 번개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위의 팔이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진우 씨, 당신을 존속상해 미수, 사기,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놈이 끌려나가는 걸 보며 저는 묵묵히 끓고 있던 콩물을 껐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사위는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딸 지은이는 이혼 소송을 통해 그 끔찍한 인간과의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딸은 당분간 저와 함께 살겠다며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장도 보고 드라마도 보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우리 모녀 사이엔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문자 죽은 남편 이름으로 온 그 문자는 누구였을까요? 제가 다시 문자를 보내봐도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딸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습니다. 무심코 본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발신 우우 AI 스튜디오. 내용 정지은 고객님 의뢰하신 부모님 목소리 복원 프로젝트는 만족하셨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은아, 너였나? 딸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랬어. 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사위의 노트북에서 장모님 공약 폴더를 발견한 날, 딸은 너무 무서워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바로 저에게 말하면 제가 믿지 않거나 사위가 눈치채고 해코지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딸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남편의 옛날 비디오 테이프에서 음성을 따와 딥페이크 기술로 목소리를 만들고 아빠의 유품 정리함에서 발견했던 금고 관련 일기장을 토대로 저에게 1000국의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 말이라면 끔찍하잖아. 그래서 아빠 목소리를 빌려서라도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 나 때문에 엄마 집 날리면 안 되니까 저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그 영리함과 용기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제 남편 용식 씨를 쏙 빼닮은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떠났지만 딸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따뜻한 콩물 냄새가 가게를 채우는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집이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위의 탐욕에 맞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빌려 어머니를 지켜낸 딸의 지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의 사랑과 신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